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 갤러리아 채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갤러리아는 상반기에는 안 떠요. 하반기에만 뜨는 기업이고 굉장히 프레스티지 느낌으로 럭셔리한 백화점이니까 백화점 취업뿐만 아니라 패션 쪽 취업하는 친구들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저희 꽃보다 취업이 패션 쪽 취업하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이나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들도 계속 합격시키고 있는데 패션 전문 취업 기간이기 때문에 갤러리아 같은 곳 뜨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애들 들 때 또 생겼구나 하고 너무 반갑고 24년 상반기는 굉장히 취업이 어려운 시즌이었어요. 그 이유하고 대응 방법은 제가 위에 드렸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하반기 제가 해보니까 상반기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다. 예년보다는 취업이 하반기도 역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상반기보다 좀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용기 내서 이제 여러분들 상반기 힘들었어도 내시는 게 좋고요. 취업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제가 쓴 자소서 보여드리면서 와 이게 자소서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끔 해드릴 거고 스펙 평가, 내 자소서 평가 이런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상담 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갤러리아 어떤 곳이냐. 갤러리아 저가 집이 여기서 가까운데 1976년 유통서비스 전문기업에서 출발했어요. 현재는 서울 명품관, 대전 타임월드, 천안 센터시티, 진주점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 최초 명품관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갤러리아 명품관이 럭셔리한 이미지로 있는 거고 국내 최고 수준의 명품 백화점으로 명품관 이스트는 변함없이 고유의 가치를 제하는 하이엔드 명품이 있고 웨스트는 최신 글로벌 트렌드가 반영된 패션 상품과 고품격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갤러리아 로데오 밑에 이제 식품관에 케이크 되게 맛있는 집이 있어요. 진짜 맛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케이크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갤러리아 이번에 채용 영업관리 패션 그리고 F&B 백화점들이 패션하고 F&B로 나눠서 영업관리나 MD를 뽑고는 하는데 티오가 이제 이쪽이 되게 많으니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획이나 마케팅은 티오가 좀 적긴 하겠죠. 갤러리아 꼭 놓치지 말고 놉시다. 우리 친구들 꼭 이제 갤러리아 가셔서 럭셔리한 이미지답게 럭셔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지원 기한은 10월 17일 15시까지니까 21일 남았다. 진짜 꼭 넣으시고요. 자소 항목을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당사에 지원한 동기의 입사 포부를 서술하는 건데 원래 지원 동기가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나뉘는데 원래 직무 지원 동기는 입사 포부랑 겹쳐요. 왜냐하면 포부가 입사 후 나의 어떤 커리어 플랜 쓰는 거기 때문에 직무 지원 동기는 어때요? 이런 커리어 플랜이 있으니까 이런 직무에 지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둘이 겹친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대놓고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쓰라라고 하시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편하죠. 기업 지원 동기하고 포부를 쓰시면 돼요. 일단은 지원 동기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위에 링크 드리니까 위에 이 영상 보시면은 지원 동기 작성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업 지원 동기만 특히 여기서 적어야 되는데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진정성 있게끔 이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성장이나 비전이나 도전 이런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입사 포부는 진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입사 포부도 위에 지금 영상 보시면은 입사 포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건데 입사 포부는 나의 어떤 경험이 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꼭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거는 입사 후 커리어 플랜.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음 항목 학업의 경험을 통해 준비해온 본인만의 차별화된 직무 역량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소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자, 두 번째 항목은 직무 역량이죠. 세 번째 항목은 최고를 달성하기 위한 한계를 돌파한 뭐 이런 거가 적혀 있는데 자소서 항목에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번 항목 같은 거는 스토리를 넣는 게 아니라 나의 직무 역량, 중고 신입이나 인턴 같이 직무 경험 그게 있으면 그걸 위주로 쓰면 제일 좋죠. 업무 경험한 것만큼 도움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니면 관련 프로젝트 경험, 대외 활동 관련된 교육 수료, 협상력 아니면 데이터적 역량 이런 것처럼 직무에 관련된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거를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컴팩트하고 타이트하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3번 항목이 이제 스토리적인 항목인 거죠. 스토리텔링 항목은 나의 어떤 프로젝트 경험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성과를 낸 걸 제일 중요하게끔 뭐 필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경험 나열하거나 프로젝트 나열하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읽을 수가 없어요. 읽지 않아요. 그런 걸 읽으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마치 국사책에 위인전 업적 외우듯이 외우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외우면서 뭘 채워나가냐는 아무도 없다. 이거는 스토리를 명확하게 넣어서 한 번에 스토리텔링해서 읽히게 만들고 다 읽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업해야 될 거는 내 프로젝트 경험이 아니라 내가 매출을 몇 프로 향상시켰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항목마다 요구되는 것들 있죠. 가치관, 열정,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걸 어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열정을 어필해야 되겠죠. 이번 항목에서는 최고 한계를 돌파하니까 그렇죠. 아마 저희 꿈꾸다 취업 학생들 마취자소 기준으로는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넣으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이런 항목은 특히 또 느낌이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집념과 도전이잖아요. 어때요? 이거는 발로 뛰는 열정. 진짜 발로 뛰는 열정, 뜨거움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방법은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점. 사실 어떤 스토리에서
문제점이 명확해야 뒤를 끝까지 읽어볼 만한 힘이 생기거든요. 주인공이 어떤 문제나 시련이나 공경이나 역경에 처했을 때 그때의 뒤를 끝까지 읽어볼 만한 어떤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탄탄하게 적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절반 이상의 분량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는지를 타이트하고 치열하게 뽑아내면 좋습니다. 마지막, 본인이 주목하는 럭셔리 트렌드는 무엇이며 이를 갤러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해 주시오. 일단은 럭셔리 트렌드가 어떤 건지를 바로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갤러리에서 접목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방향성을 말씀드리거나 설명하기가 그런 게, 왜냐면 아이디어가 각자 있을 건데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면은 아이디어가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더 이상은 설명 안 드리는데, 구조는 어쨌든 바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풀어내시면 되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제가 쓴 자소서 보면서 '와, 이게 자소서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고, 여러분들의 스펙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걸 제가 다 봐 드리고, 취업에 대한 궁금증 하나도 안 남게 해 드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썼던 자소서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제가 보여 드릴게요. 취업에 대한 궁금증 전부 다 날려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얼굴 맞대고 상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